그 컬렉션의 타이틀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애프터 워드예요. 뒤에서 여자분들이 생음악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 컬렉션의 배경 뮤직이었거든요. 혹시 흉내 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태욱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하는 거. 오늘 의도치 않게 약간 커플룩이 됐어요. 둘 다 이렇게 스웨트. 미셸린 좋아하시나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셸린 있는 오브제를 보면은 약간 못 참거든요. 저랑 비슷해가지고 미셸린이랑 고스터바스터즈에 나오는 그 마시멜로인가 그런 것 같아. 예. 저의 최애 중에 하나. 저도- 맥도날드 다음으로. 맥도날드 1순위예요? 네. 맥도날드는 약간 콜렉팅을 하고 얘네들은 그냥 보이면 하는 정도. 여기 매장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오늘 추억의 음료가 있어요. 네. 소레누. 제로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레누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 또래는 다 아실 텐데.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에요? 모르겠어요. 솔 맛인가 봐요. 솔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송편에? 진액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놀았었어요. 소나무 뭐 진액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약간 묻혀가면서 그렇게 안 놀았었어요, 정말. 아니 근데 어렸을 때는 소래눈이 약간 정신을 좀 번뜩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학생 때 마셨던 것 같아요. 약간 졸리고 그랬을 때. 아, 형 또 공부 잘했으니까. 공부 잘 안 했는데 워낙 잠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도 음. 이렇게 음료 얘기를 오래 하는데 음료 광고 한번 주세요. 이제 옷 광고는 포기했고요. 음료 광고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C로 넘어왔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완전 기억 안 나. B는 뭐였죠? 버나드 네 비델름이네. 맞아요. 근데 C도 희한하다. 후세인 샬라얀인데 CG H가 아니고 샬라얀.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디자이너죠. 20대 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후세인 그럴 것 샬라얀. 같아요. 너무 잠잠하셔서. 저는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였고 20대 저의 약간 그쵸. 우상 같은 디자이너였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다. 마지막 기억나는 흔적은 퓨마의 약간 아트 디렉터 같은 걸 좀 하셨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콜라보인 듯 지속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작년인지 올해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코롱 스포츠와 콜라보를 했었어요. 맞아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계시면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코오롱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형 제일 가고 싶은 회사 코롱이죠. 맞아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가고 싶은 회사가 K2예요.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아, 끝났어요? 네. 물론 네. 연락 주세요. 근데 어쨌든 코오롱이랑 콜라보를 했을 때 아 나의 후세인 샬라얀이 이제 한국까지 왔구나. 좋은 나라께 왔겠죠? 근데 후세인 샬라얀이 우리가 좋아했을 그 당시에도 항상 재정난에 허덕이던 디자이너. 그래서 막센 스펜서랑도 콜라보를 했었고 뭐 하여튼 돈이 된다면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후세인 샬라얀의 이런 거는 걸맞지 않은 브랜드와도 콜라보로 서슴지 않았던 행보가 있습니다. 막 브랜드를 팔기도 했었고 남성복은 육수에 팔았고 여성복도 팔았다가 한 2, 3년 있다가 다시 사왔어. 본인이 포기를 못하고. 최근 너무 잠잠하셔서 제가 어디 계시냐고 찾아봤더니 교직에 계시더라고요. 어느 학교요? 비엔나 예술대학에서 패션학과 그런 걸로 교직을 하시다가 지금은 베를린에 있는 학교로 가셨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패션 학도들한테는 엄청난 열광을 일으키고 또 같은 패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막 박수를 받고 약간 마르젤라처럼 예를 들면 영국에서 막 훈장도 받고 여기저기서 막 상은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결국 소비자가 살만한 옷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실장님이 사셨다고. 그쵸. 저는 좀 실장님은 특이한 소비자. 네. 근데 후세인 샬라얀이 저희가 한창 좋아할 때 그나마 상업적으로 물론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컬렉션을 지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의 바이어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애지간한 매장에 가면은 후세인 샬라얀 옷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일본의 소비자도 일반 소비자는 아니다. 그렇죠. 아주 일반 소비자는 아닌데 저는 이제 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해요. 후세인 샬라얀이 2000년대 초반에 뜬금 남성복 레이블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형도 입었고 네, 저도 입었던 자켓이나 팬츠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본 시장에서는 막 디오론 문화 반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매출이 있었는데 근데 그마저도 애정이 식어버린 그래서 일본마저도 바잉을 해주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맥퀸 같은 경우는 구찌 그룹에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스타들이 그래도 어떤 빅 하우스나 큰 브랜드로 들어가 버리거나 했는데 샬라얀은 그게 뭐가 안 맞았는지 혼자서만 이렇게 분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작은 회사에 오히려 판매가 됐다고 하니 뭔가 흐름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디자이너 자체가 타협을 좀 못하는 성격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기업에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온 거 자체가 저는 이거 약간 광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브랜드를 팔았을 텐데 그걸 2년 만에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다시 사온 게 진짜 집념? 사간 브랜드도 이 브랜드로 뭔가 돈을 벌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그쵸. 사가지고 컬렉션도 발표를 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저가 라인을 발표를 했었어요. 무슨 그레이 라벨인가? 그것도 이제 안 돼서 지금 아예 그냥 그전에도 사실 세컨 레이블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샬라얀 바이 후세인 샬라얀이라고 그냥 샬라얀만 써있는 그거보다 더 싼 게 나왔어. 그거보다 더 싼 게? 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한국까지 왔으니까 뭐. 콜라보를 이제 진행시켰던 한국 디자이너든 실장님이든 담당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마 저희 또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 같아도 그분과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광이죠, 엄청. 그래서 아마 추진을 했었을 텐데 후세인 샬라얀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지금 소비를 하는 20, 30대 전혀 무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콜라보가 사실은 반응이 있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디자이너인데 어쨌든 패션사의 획을 그은 분이다. 저는 사실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게 이분 때문에 영국으로 간 것도 컸어요. 그때 제가 이제 좋아하던 디자이너가 뭐 맥퀸, 샬라얀 이런 디자이너인데 두 분 다 세인트 마틴 출신이네요. 네, 학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전설처럼 많이 들었죠, 학교에서. 그런 게 또 이렇게 회자 되어서 얘기가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졸업작품 쇼가 되게 유명했어요. 땅에 묻었다가 썩히고 곰팡이가 쓸게 하고 약간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서 모델한테 입히면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막 파상풍 검사 같은 그런 질병 검사를 옷을 다 하고서 입혔던 약간 그런 되게 약간 다들 졸업작품 하면은 졸업쇼 전날까지도 완성을 하니 많이 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다급하게 쇼를 진행을 하는데 땅에 묵혀서 썩혔으니까 이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하여튼 학생 때도 엄청 그랬던 분으로 유명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 있었던 터키 쪽 분들의 자랑이었어요. 이분이 출신이 영어권에서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어쨌든 섬나라인데 부모님 두 분 다 터키계 쪽이고 튀르키예 죄송합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튀르키예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도 튀르키예 사람들 만나면 제가 패션 한다 그러면은 후세인 샬라얀 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구나. 이름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일단 후세인이니까 저희 어릴 때는 워낙 그 이라크전이 유명해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거라서 아랍 지역에 후세인이 이름인 친구가 되게 많잖아요. 김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박씨, 뭐 이씨 이런 거예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뒤에 또 샬라얀이라는 이 뭔가 환상적이면서도 화려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름다운 이름이어서 중화가 됐었던 저는 브랜드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뻐도 브랜드 이름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좀 그쵸. 그게 하는 역할이 크죠. 샬라얀이 약간 좀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발음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샤방샤방하고. 그래서 제가 샬라얀 잘 모를 때 그냥 컬렉션지에서만 봤을 때 중동권 분들이 히잡? 거의 온몸을 다 가리는. 네. 그 컬렉션을 봤을 때 갑자기 왜 이런 중동적인 요소가 쇼에 등장을 했지라고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이분 출신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 이제 집안 종교도 다 무슬림 쪽이시고 하니까. 형도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여성의 신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가렸을 때의 밸런스랑 점점 기장을 줄여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될 때의 비율에 대한 연구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쇼 해석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분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랑도 상관이 있는 게 얼굴을 가리는 행위, 몸을 가리는 행위가 갖는 어떤 의미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또 당연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탐구라고 들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문화에 대한 것들이 이후에 절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설의 컬렉션 있잖아요. 테이블이 스커트로 변하고 의자의 커버들이 드레스로 변하면서 이제 그 컬렉션이 본인의 어릴 적 삶을 담았다고 했나?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알고 보면은 되게 슬픈 컬렉션인데 사이프러스 자체에 이제 터키가 침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났기 때문에 뭐 내전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전쟁이 나서 도망쳐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린 후세인 샬라얀이 느꼈던
느꼈던 거는 옷은 가져갈 수 있는데 가구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영국으로 왔는데 사이프러스에서 쓰던 그 문화권에서 쓰던 가구들이 아니고 영국에 와서 새로운 가구들과 인테리어가 있으니까 얘는 너무 자기의 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집에서. 그래서 옷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쓰던 가구를 그리고 실제로 쓰던 작은 가구들은 옷가지를 이렇게 보자기를 만들어서 들고 가고 했대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연상을 해서 가구를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문화적인 뿌리를 이루는 것들의 하나로 그런 약간 인테리어 가구들을 생각을 했대요. 그 컬렉션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자하는 맞아요. 그 어디 컬렉션. 박물관에도 전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때 접혔던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가 착착 접으면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는 네네. 가방처럼 되잖아요. 그 의자 디자인도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레트로한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선들은 되게 모던하고, 근데 딱 접었을 때 007 가방처럼 이렇게 탁 접히고. 그리고 약간 후세인 샬란이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어도 뮤지션들을 패션쇼장에 직접 이렇게 모셔다 놓고 생음악을 맞아요. 그런 컬렉션도 있었죠. 하신 게 거의 약간 최초가 아니었나 싶어요. 뭔가 음악가들이 막 이렇게 클래식 악기들을 연주를 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았던 포인트였었어서. 그러고 보니까 형 방금 얘기했던 그 가구를 싸가지고 가는 그 컬렉션 있잖아요. 그 컬렉션의 타이틀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애프터 워드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컬렉션에서도 음악이 아마 아니었고 뒤에서 여자분들이 생음악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 컬렉션의 배경 뮤직이었거든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혹시 흉내 내봐도 될까요? 네, 뭐 제가 내는 거 아니니까. 흉내를 내기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장송곡 같은데 여자의 되게 높은 목소리예요. 계속 이래요. 리얼이랑 한번 비교해봐 주세요. 아마 음악이 같이 있는 컬렉션 그 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소리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수가 있는 게 그 장면 자체가 전쟁이 나서 가구를 들쳐매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장송곡 같은 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그 딱 그런 느낌인데 그것도 역시 생음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컬렉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물론 옷에 감탄도 많이 했지만 와, 이제 디자이너가 되려면 옷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음악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되는구나.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컬렉션이었어요, 저는. 맞아.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막 했죠. 왜냐면 쇼를 멋있게 하려면 언젠가 내 쇼를 하겠다고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영감도 많이 줬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샬라얀 얘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그렇게 재밌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재밌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디 사이프러스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 공항이 니코시아 공항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항인가 봐요. 뭔가 그런 폐허가 된 것 같아요. 같은. 네. 그죠? 이게 아마 사이프러스에 있는 공항일 거예요. 사이프러스 에어웨이가 이렇게 있네. 버려진 이제 비행기도 있고. 샬라얀이 비행기에 되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저도 이 책을 보고서도 알았지만, 저희가 여행 갈 때 창문으로 비행기 날개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은 커팅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금속 철판들이 리벳으로 따다다다다다 막 연결되어 있고. 근데 샬라얀 옷 중에 자세히 보면 비행기를 옷에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니까 움직이는 그 옷도 약간 그런 느낌. 그쵸. 딱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게 맞죠? 그러니까 저도 샬라얀 때문에 비행기를 눈여겨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 모양을 되게 좋아하고, 비행기가 갖고 있는 나름의 이유 있는 절개선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샬라얀이 옷에다 적용시켰을 때는 도대체 이 커팅을 왜 했는지를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명백하게 이것은 여기서부터 왔구나라는 게 알 수 있는 그런 옷이 있는 반면에, 샬라얀 옷은 도대체 이 영감을 얻은 원천이 무엇일까를 모르는 디자인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날개를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영국 올 때 어린 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을 테니까 이제 알기로는 중학생 때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전쟁통이 난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로 가는 그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보는 약간 그런 거에서 뭔가 인상이 강하게 남지 않았을까. 저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보통 공항이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 놀라웠고. 공항이 폐업했대요? 섬이 38선 같은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공항이에요. 그럼 지금도 여기는 이런 상태겠네요? 그런가 봐요. 와,
언젠가 우리 그 샬란을 존경했던 마음을 담아서 이 니코시아 공항으로 한번 룩북을 찍으러 가보고 싶네요. 멋있다. 못 가요? 팬이 관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이한테 어른의 자켓을 입힌 실험? 실루엣에 대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만 해도 오버사이즈 자켓을 입는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마르젤라도 그렇지만 후세인 샬란도 약간 그런 형태감?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발렌시아가 쇼만 봐도 이런 형태의 뭐 코트를 입고 있는 성인 모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봐라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줬나 봐요. 지금 보면은 그런 실루엣의 옷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흔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입고 있는 어른 옷을 보면서 이런 영감을 얻었다는 게 참 이때만 해도 약간 도깨비 같은 그런 느낌이 났죠. 형 이게 찢어진 건가? 아니면은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살짝 붙어 있었는데 띄어서 이렇게 뭐 액자처럼 쓸 수 있게 나온 거예요. 형 제가 이거 액자에 넣을 테니까 네. 이거 좀 주세요. 갑자기? 이거 여기 접어놓으면 뭐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펴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약간 종이 같은 거나 뭐 약간 스카프 같은 거 요새 집에서 액자 많이 하셔가지고 표구하는 데다 맡기면은 알아서 달아서 달아주시면 돼요. 친절하게 또 형이. 요거 샬라얀이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드로잉을 본인이 딱 했는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디자이너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표 이거 디자이너. 본인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때 다 핫했던 디자이너들이에요. 뭐 발렌시아가, 빅터 앤 롤프, 비렐름, 헬무트 랭, 샬라얀이 그린 헬무트 랭은 되게 묘하네요. 주녀 와타나베, 와타나베, 또 마르지엘라. 마질라. HT를 그려놨네? 형 HT 다 버렸어요? 그쵸? 저는 아직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학생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게 저거밖에 없었어요. HT의 2000년대 초반 가격은 40유로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몇 파운드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6, 7만 원? 마르지엘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티셔츠였는데 요즘도 근데 나오죠.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뭐 어떻게 거예요. 변형해서, 뭐 약간 뭐 빅실루에서 막 나온다. 그러니까 HT 자체는 안 나오는데 그때 했던 프린트랑 방식을 약간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응용해서 약간 상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시즌마다 시리즈로 나왔던 그렇게는 딱 안 그거는 나오는데 이제 안 이제 하는군요. HT는 마르지엘라의 너무나 절친이 에이즈로 죽어가지고 그거를 기리는 마음 플러스 맞아요. 어떤 에이즈 재단 같은 거를 자기가 후원하려고. 맞아, 그거 판매액은 다 에이즈 재단으로 가는. 가격도 좋았지만 마르지엘라 알고 입는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게 좋은 쪽에 도네이션이 되니까 이래저래 약간 좋은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나름의 그 당시에 멋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후세인 샬란 옷을 좀 구경하러 왔는데 지금 얘기를 나눈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실오라기도 보질 못했습니다. 갖고 계신 거 맞죠?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뭐야? 양말로다가 만든. 인스퍼레이션 자체는 마르지엘라인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나 보다. 나이키 베이비 삭스 점퍼 위니 리. 그러네요. 어떤 학생 작품인가? 형. 또 런던 하니까 보이런던? 형 저는 한국에서 보이런던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을 때 그때 저는 보이런던 좋아했어요. 저는 보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BOY가 이 약간 균형감이 대칭이 되는 듯 하면서도 서로가 다른 의미야. 보이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쁘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왜냐면 우리는 그냥 중학교 때 가장 초반에 배우는 단어 수준이잖아요, 보이라는 게. 근데 보이런던이라는 브랜드를 고1 땐가 접하고서 저는 그때부터도 브랜드를 만들려고 영어 사전 찾아보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쉬운 기초적인 단어가 브랜드 이름이라니. BOY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런던 지금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한 5년 전에 GD한테 막 입히고 막 중국 분들이 엄청 많이 사가셔서 돈을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소비를 안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때 면세점에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보이런던이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했지만 아무튼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어서 뭐 그랬는데, 저희가 어릴 때 좋아했던 보이런던은 완전 라이센스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거의 이름만 갖고 온 실제 런던의 보이 브랜드랑은 스타일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보이런던에 대한 히스토리는 전혀 모르는데 영국에 갔을 때는 보이런던은 없었거든요. 없었죠. 시계만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추적 조사한 바로는 영국에서는 그냥 보이가 브랜드 보이고 이름이었다고. 자기네 찍고 런던처럼 그냥 밑에 런던. 그쵸, 저 런던 태생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냥 밑에 런던을 맞아요. 붙인 건데 여기서는 그냥 보이였고 옷 브랜드였어요? 패션 브랜드였고 어떤 느낌이냐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섹스라는 가게랑 거의 비슷한 펑크 브랜드예요. 펑크 브랜드. 펑크가 갑자기 힙합 브랜드로 들어왔네요? 힙합 브랜드도 아니고 사실 좀 진 브랜드로 들어온 거죠. 근데 보이 런던 자체를 그때 힙합을 하던 아이돌들이 약간 소비를 하다 보니까 서태지 아이들도 입었었고 이준호가 보이 맞아요. 런던의 그리고 저는 이제 얼굴이었었죠. 학생 때 기억하는 보이 런던은 바지도 약간 힙합 바지처럼 큰 배기 팬츠 같은 것들이 있고 쉐깅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힙합 느낌이었어요. 펠레펠레처럼. 근데 보이 런던을 힙합처럼 입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카테고리가 그때 진 브랜드가 런칭만 하면 대박이 나다 보니까 겟뉴즈도 뜬금없이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미술은 어떤 브랜드였어요? 진짜 중고처럼 만든 이렇게 꽃무늬 페이즐리를 데님에다 막 덧대요. 그래서 약간은 히피스럽고 미국스럽다. 네 맞아요. 유즈드처럼 해라는 느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브랜드였는데 약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네요. 근데 지금 그걸 돌아보면 사실 좀 촌스럽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겟뉴즈드가 엄마 브랜드로 추억되는 브랜드인데 요즘에는 팬티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이 런던도 사실은 섹스 피스톨즈 같은 분위기를 담고 있는 멋진 영국의 펑크 브랜드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약간 근데 한국에서 먹혔던 게 뭐냐면 케어라벨에 보면 보성인지 태승인지 아마 거기서 수입해서 라이센스 했을 건데 영국 보이 런던사와 기술 제휴로 보성 인터내셔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영국에서 왔다고? 약간 이런 것만 있어도 무조건 막 팔리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라벨이 딱 이쁘게 달려있고 근데 아무튼 뜬금없이 여기에 보이의 멜빵이 나오네. 이 멜빵도 되게 유명한 아이템이긴 해요. 형이 딱 여기 포스트잇 해놨네. 이 포스를 왜 해놨지 내가? 연구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죠. 뭐 하려고 이거. 왜냐면 이 페이지가 사실 되게 멋있는 페이지잖아요. 맞아요. 이거 실제 컬렉션에 이대로 네. 그대로 나왔고 근데 이름이 마라스였다는 건 몰랐지만 요거 페이지랑 컬렉션 사진이랑 딱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이때 전통 의상이 얼마나 멋있게 샬라얀에 의해서 해체되고 이렇게 되는지 형 영어를 좀 더 알면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봤을 텐데 옷을 좀 볼까요? 이거 한번 참고로 가지고 계신 것들이 여성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켓이 2002년 봄 컬렉션이네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 자켓을 그 당시에 최고의 슈퍼모델이 입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이 슈퍼모델들의 절정인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샬라얀의 쇼에도 정말 유명한 모델들, 멋진 모델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학생 때 꼬수고모에서 샀는데 도대체 여성복을 학생 때 왜 사신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 네, 이런 정도의 뉘앙스 여기 퀼팅 돼 있는 거 보면은 예전 코르셋이나 뷰스티에 이거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얘가? 아니요 그럼 뭔가 이렇게 말린 건가? 됐나 본데? 이렇게 된 건가? 어? 아닌데 꼬여 있는데요? 원래 꼬여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꼬여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입어서 이 팔을 풀어야 될 것 같아. 풀었어요? 풀렸죠? 풀렸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 멋있어서 내가 소유해서 옷장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매장에서 입어봤거든요? 잘 맞았어요. 그래요? 여성 사이즈 중에서는 제일 큰 44 사이즈예요. 보통 여자 기본이 38로 사이즈를 이탈리아에서는 하니까 44. 이거는 남자도 입을만 하다. 그래가지고 세일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자 사사가 남자로 치면 한 54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쇼에서 봤을 때부터 너무 멋있었는데 실물을 보고서 더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걸 누가 생산해주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생산에 대한 거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남성복은 이 옷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써 있었죠. 써 있었어요. 이자벨라가 진짜 많았어요. 라벨 검색하시면 만든 사람 이름에 이자벨라라고 써 있는 거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벨라가 했구나 라고 저도 그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성복에는 그런 게 이건 샬란이 다 했나 봐요. 제가 어느 정도로 사이즈감이 맞는지 이건 보여드려야 돼.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어릴 때만큼 맞진 않지만 잠깐만요. 스웨트셔츠를 입고 맞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막 들어는 가요. 들어는 가네. 가는데 이게 여기 단추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근데 좀 작네요. 예전에는 되게 헐렁하게 입었던 것 같은데 팔도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구조인지 이유인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이즈도 맞았기 때문에 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실제로. 뒤에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 이게 옷을 이렇게 해체해가면서 이게 남은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위에 뭐 옷이 하나 더 있는 약간 모양새였는데 그것들을 네, 이제 잘라내고 해체해가면서 덜어내는 남은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제가 그래도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입고 다녔던 옷인데 더 충격적인 거다. 이거 오늘 아까 찾으면서 깜짝 놀랐잖아. 네. 제가 목을 여기가 얼굴이라고 칠게요. 이런 티셔츠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근데 여성분들은 이런 디테일 많이 익숙하실 것 입을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티셔츠 두 개를 같이 박아놓고 겉 티셔츠를 도려낸 도려낸 거죠. 도려낸 그런 디자인인 거고 샬라의 옷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옷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근본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고민에서 나온 옷들이라서 패션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흥미롭고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도 보면은 일반인들이 입기 참 힘들다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언을 했던 어떤 형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후세인 샬라얀이 좋고 저도 커서 후세인 샬라얀 같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남자였거든요. 근데 게이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자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뭐 이런 거를 여자들은 궁금해하지 않지. 여자들은 이쁜 옷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지금 소매가 없는 슬리브리스 옷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한참 잘 입고 다녔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입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입은 사진이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이걸 많이 입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티셔츠를 이렇게 한번 쓰고 얘를 머리에 한 번 더 써야지 이걸 입을 수가 있어가지고 입었던 기억이 나요. 참. 이건 사실 지금 만들려면은 집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재봉틀만 있으면 티 두 개랑 재봉틀만 있으면. 이거는 올리브 드랩 서비스에서 복각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바지가 있었습니다. 발상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디테일인데 랜덤하게 이 스트링을 조일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항공, 카고 팬츠, 공군 느낌의 공군 디테일. 예. 바지에서 온 것 같은데 실루엣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바지가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바지는 진짜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바지를 하는 사람은 뭐 헬무트 랭이랑 이문 정도? 그러네요. 얘도 여자 사이즈 중에 제일 큰 사이즈를 해서 제가 입고 다녔어요. 이게 사실상 여성복이지만 남자인 제가 입었다. 네, 이렇게 있고 이때 그러니까 뒤에도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케어라벨 기억나시죠? 네. 신인 디자이너스러운 이 케어라벨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가장 난해한 옷인데 이 드레스가 그 아까 애프터워드라는 그 레전드 컬렉션의 의자 커버였던 드레스예요. 이건 아직 한 번도 누가 안 입으신 옷인 거죠? 네네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라벨 택도 그대로 달려 있고 여기 드레스 이름이 있네요. 암체어 드레스. 암체어 드레스 품번 11118 그레이 오렌지 533 사이즈 스몰. 일본에서 사신 건가 봐요? 네 일본에서는 이걸 바잉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 않나요? 요즘에도 꼼데가르송 가면은 저런 옷을 어떻게 입어 하는 옷을 입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매장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옷을 입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보고 저분 꼼데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도버스트리트 가니까 딱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아무튼 이게 의자였다가 이제 옷으로 변하는. 네네네 그거였는데 입는 방법은 그 쇼에서 모델이 입은 모습을 보면 얼추 유추는 가능해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끈으로 이렇게 한번 묶는 건데 패션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컬렉션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기서 그게 제일 갖고 싶긴 했어요. 스커트로 변하는 테이블. 아마 한 피스밖에 없을 거예요. 쇼피스. 그럴까요? 네. 컬렉션 자체가 그렇잖아요. 컬렉션 하고서 셀렉샵에서 바잉을 해야 이제 프로덕트를 하는 건데 아마 셀렉샵 중에 그거를 주문하는 데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쇼에만 서고 생산을 안 하는 거니까. 형 지금 샬라얀이 바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직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메일을 써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그러시죠. 근데 이걸 대뜸 물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원형 스커트로 변한 테이블이 바이어에게 오더가 됐습니까? 이거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하셨는지 그때 쇼를 위해서 하나만 만들고 말았는지 만약에 홀세일이 됐으면 일본에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른 어느 나라는 안 해도 일본은 분명히 바잉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걸 물어볼 데가 없네. 샬라얀한테 한번 메일 보내볼게요. 일십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반가워하실 수도 있어요. 스팸함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컬렉션에 대해서 또 질문해주는
동양의 아 그러니까요. 있구나. 물론 근데 팬이었는데 이제는 디자이너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그림들 보면은 샬라얀 풍으로 흉내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코론 콜라보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저는 인스타를 봤거든요. 하루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제가 너무 늦게 본 거예요. 샬라얀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갈까 했었는데 어제 갔대요. 그래서 못 만났다. 독일 한번 가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에 오면은 볼 수 있는데 한국에 독일까지 갈 오셨으니까 정도는 아니다? 아니 독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썩 없어서 막 그렇게까지 그래요? 선호하지를 않아요. 프레츠 마시는데. 저는 그 NTN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뭔지 알죠? 백화점 지하에 있는 네, 그 약간 스틱. 그런 프레츠는 독일에 없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파는 건 약간 간식 느낌 프레츠. 네.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뭔가 내용물이 있어요. 네, 안에 뭐 크림도 독일에 있는 들어있고. 프레츠는 약간 식사용. 그럼 맛 없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취향이 식사빵이라서. 독일의 족발이라고 하는 무슨 학센인가? 네, 뭐 그거 뭐 약간 궁금한 순간이 있었는데. 학센은 그냥 뭐 상상하시는 그 맛일 거예요. 저는 족발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보쌈을 선호하지. 맞아, 저도 족발은 보쌈. 형 그때 저희 얘기했었죠. 족발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막 그렇게 갈 만한 이유가 있진 않고 그나마 뭐 이탈리아 음식은 나쁘지 않고 런던도 솔직히 맛있는 거 별로 없는데 음식이 중요하신 거구나. 네 저는 소세지 드실만 해요. 독일 한번 가서. 독일 하면 또 그것도 있어요. 바우하우스 뭐 뮤지엄도 있고 네. 건축물들이 좀 볼만한 것들이 좀 많아서. 베를린인가 갔었을 때 동유럽스러운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참 멋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유럽 가고 싶어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밀라노에 있을 때 딱 한 번 소매치기 당했거든요. 야바이도 당해봤었어가지고 살면서 도박을 진짜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했냐면은